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어제 10.10 행사 그야말로 심야에 있었던 열병시 정말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을 벌린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거기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남녘 동포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의 특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개발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세계에 유례 없는 심야 열병식은 또 세계에 유례가 없잖아요. 아마 어제 보여준 ICBM도 이 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세계 최대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그냥 괴물 ICBM을 내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이 핵 미사일 고도화 작업이 비밀리에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주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하겠다. 그리고 무기 문제에 관해서는 면밀히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분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미 국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전문가들, 그 다음에 정치계 분석, 평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괴물, 이 ICBM이 어떤 무기를 지금 개발해 놨는지, 또 신형 SLBM도 선보였거든요. 이 신형 SLBM은 또 어떤 무기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이 앞서서요. 특이한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설주가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김정은이의 3인방 여성 하면 리설주, 현송월, 김여정이잖아요. 그런데 현송월과 김여정이는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리설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날 평양 삼지연 극장에서 기념 공연을 관람한 이후에 8달 넘게 지금 리설주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리설주는 그동안에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고 기사도 일체 없고 어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나왔다. 하나는 또 흔히 여성들이 안 나오면 임신, 출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임신, 출산 이런 또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고, 금년도에 김정은이가 이 지난 1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래수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 수해 지역하고 수해 피해 지역하고 그다음에 태풍 피해 지역만 다니다 보니까 리설주가 동반하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래서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인 이 정보상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리설주의 이러한 이 동정과 관련해서 오늘 다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정보 보고를 해줄 것이다. 이때까지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뭐 갑자기 이혼했거나 무슨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정치 상황의 이런 유동성 변화가 굉장히 크고,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내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체제 위기 징후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부간에 웃으면서 이렇게 시찰한다고 돌아다니고 폼잡기가 안 어울리는 것, 그런 측면에서 리설주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아기가 3명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또 1명 더 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손목에 찬 시계가 UN 제재 대상 이 초호화 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1,450만 원짜리니까요. 이게 수입회사가 1,450만 원짜리니까 이거 우리 서울 국내로 들어오면 거의 뭐 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가는 시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돈 좀 있는 사람들 손목 보면 이 시계 찬 사람들 많아요. 스위스 IWC 제품인데요. 포르토피노 오르메릭 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금장으로 돼 있죠. 네, 금장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 시간 나타내주는, 그다음에 이 바늘들 이런 것이 전부 금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만 1,700 스위스 프랑, 약 1,450만 원짜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노동당 39호실 유럽 직원이 보낸 것이다. 아니면 외교관들이 이건 밀수할 수는 없고 사가지고
일종의 충성 제품으로 평양에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재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호화 생활은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인민 여러분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눈물을 몇 번씩 머금고 계속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만 참아주시면 제가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짜 사기예요. 예, 일종의 선전선동술 가짜 이 자기 마음을 전한 것이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비싼 시계 차고 다니는데 무슨 미안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것이다. 자기 체제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중적 김정은이의 행태를 또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청와대에서요,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시간을 한번 볼게요. 오전 11시에 열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10날 새벽에 열렸어요. 10날. 그러니까 10일 날 0시에 열렸으니까 10일 어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늘 1시에 열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외교안보 총책임 국내 세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이게 대통령이 이거 시킨 건지, 뭐 대통령도 지난번에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불구하고 뭐 43시간이다 8시간이다 10시간이다 14시간이다 뭐하고 있었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야, 전 세계에 유례없는 심야 열병식, 전 세계에 유례없는 초대형 ICBM과 또 첨단 SLBM 이런 거를 선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서 오늘 아침 11시에 자기네 교회 갔다 올 거 다 갔다 오고 절에 갔다 올 거 다 갔다 오고 나서 11시에 회의를 하는 이 대한민국 청와대 NSC,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정말 뭐라고, 이건 뭐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무자격자들이 앉아있다. 예, 무자격자들이. 거기서 내놓은 얘기가 말이죠. 겨우 이 첨단 SLBM, ICBM, 제가 이따 발표해드리겠지만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북한이 개발한 이런 괴물형 ICBM을 만들었으면, 이게 물론 ICBM이니까 미국 분토지만은 그거 같이 보여준 이 첨단 4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이테킴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초정 방사포, 이런 무기들이 다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형 미사일, 이 4개 신종 무기 세트, 여기에다가 ICBM, 그 다음에 SLBM까지 최첨단을 어제 선보인 거예요. 이런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그리고 우리 동맹인 미국을 목표로 하는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밤새 새벽 3시간 동안이나 열병식을 했는데, NSC 회의를 갖다가 오늘 한 11시에 연다. 오늘 8시에 열어도 시원찮아요. 어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다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은 북한에서 오후 7시에 보내졌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늦은 시간에 보내줬잖아요. 그러나 북한이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진 정보기관에서는 SLBM, ICBM 어떤 것 이번에 선보일 거라는 것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시나리오를 딱 꺼내놓고 있다가 북한 그걸 딱 보고 바로 저녁 어젯밤 9시에 늦어도 10시에는 딱 평가 보고서를 내야죠. 이게 남의 나라 일같이 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 면에서 굉장히 불성실하다. 그래서 안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번 남녘 동포들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번 보고 싶다 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목한대요. 주목 플러스 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할 메시지가 바로 ICBM과 SLBM에 관해서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남북한 9.19 공동합의에도 위반되고 또 평양선언과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에도 정신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미북 간의 싱가폴 선언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핵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전략은 안 들어가 있지만 비핵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SLBM, ICBM 그게 뭐 핵무기 실는 무기지 무슨 무기입니까? 이러니 주목할 게 따로 있지 이걸 주목해요? 지금 남녘 동포들한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보자 이걸 주목합니까? 주목 플러스 그런 거는 그런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워진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렇게 아직도 이 비밀리에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계속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FFVD식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요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인 것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호응해달라. 이것도요,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공동조사해라,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측 제안에 전향적으로 호응해달라. 이 얘기는 우리 측 제안을 또 LSC 회의 결과를 하나하나 얘기하면 김정은이 자극할까 봐 갖고 둘이 뭉실하게 우리 측 제안이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다. 예,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이 남북관계에 봉헌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 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재차나간다는 거예요. 조율된 입장. 그리고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돼 있어요.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 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필요한 최소한의 입장만 밝힌 거예요. 엄중히 경고를 하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라. 이런 얘기를 안 한 거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나마 국방부에서 다행히 이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딱 요 말. 그러니까 NSC 청와대에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국방부에다 밀어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김정은이가 뭘로 알겠어요. 아니, 청와대 대한민국 최고의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주무시나요? 청와대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청와대가 최고 통수권자고 NSC의 최고 사령탑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청와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엄중히 경고를 해야죠.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나마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등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 이거 전부 국방부에다 밀어놓은 대한민국의 청와대 기가 막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똑같아요. 청와대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화답한 거랍니다. 김정은 발언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한술 더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지금 외교통일위원장이에요. 송영길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북한의 ICBM 공개는 왜 시급히 남북 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를 시사해주고 있다. 결국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종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면 북한의 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다. 이런 통일위원장 민주당이요 제발 좀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야당에서도 외교통일위원장 바꾸라고 여당한테 요구하고 공론화시키십시오. 도대체 국민의힘은 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첨단 무기 개발한 것과 관련해서 김정은도 신형 전략무기가 공개되면 대북 제재 완화에 악영향이 된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정면 돌파 전략이 변하지 않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내부 결속도 다지고 대선 후 시작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밤에 한 거와 관련해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아마 북한에도 탁현민 같은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이벤트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문가들 또 이번 열병 신고와 관련해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기다. 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국익영에서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북한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식량 불안, 태풍, 제재,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계속 발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다. 신형 ICBM은 북한의 무기 중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도로 이동형 미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거리를 늘리거나 더 큰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병식에서 새 무기를 선보인 것은 도발보다는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미국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미국 정부 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정은이가 이번에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하면서 비판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신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문과 관련해서는요, 얘기가 없는데, 아마도 이렇게 얘기가 없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틀림없이 뭐 한마디 했을 텐데, 그리고 미 국방부 신형 무기와 관련해서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ICBM과 SLBM에 관해서만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도 제가 밤에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전문가들의 이 평가에 따르면 이번 ICBM은 다탄두 탑재형 ICBM일 것이다. 그래서 두세 개 정도의 다탄두 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규모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ICBM은 미국의 MD망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작년 12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실험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신형 엔진 시험과 관련된 것이 바로 ICBM 이번에 개발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름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화성 15형까지 개발한 걸로 봐서는 화성 16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형 SLBM과 관련해서는 북극성 4A형으로 북한이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북한이 현재 건조를 완료한 3000톤급 잠수함보다는 지금 건조 중에 있는 4, 5,000톤급 대형 신형 잠수함용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ICBM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둥펑 41 ICBM 21m,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토폴 M ICBM은 22.7m인데, 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은 이번에 보여준 기존의 21m짜리 화성보다 좀 더 긴 22m에서 23m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탄두는 최소한도 1톤 이상의 대형 무게가 많은, 그래서 폭발력이 센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한미 당국에서 ICBM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정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초대형,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이러한 미국의 MD망까지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ICBM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국제안보를 본격적으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에 의해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국제 제재는 앞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종전선언 타령이나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니까 그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 표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NSC 회의를 하더라도 김정은이 자극 안 하려고, 그렇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았는지, 그야말로 한글날이라고 해서 완전히 놀고만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오늘 아침 11시에야 NSC 회의한 거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